뭔가 일을 해서 성과를 한 만큼 받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비판매 세일즈든 우리가 정말 물건을 파는 세일즈든 그건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군보다는 훨씬 부의 차선으로 가기에는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제 매달 스케줄이고요. 지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손님이 약 6,000명이 넘어가는데 문자를 보낸 손님은 약 8,000명 되고 이게 이제 내년 25년 3월이에요. 25년 3월에도 전 할 일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벤츠 한성자동차 강남전시장의 윤매이사라고 합니다. 요즘 뭐 벤츠 윤매 치면 네이버든 구글이든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영상 속의 주인공 윤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벤츠를 팔고 있는 자동차 세일즈 우먼입니다. 뭐 영상 덕에 요즘 책도 쓰고 있고 뭐 윤터뷰라고 제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 또 박사 논문도 준비하고 있고 뭐 흔히 말하는 엔잡러입니다. 엔잡러. 그래서 여러 일을 하고 있는 윤미애라고 합니다. 세일즈는 한 얼마 동안 하신 거예요? 지금 24살부터 했어요. IT 쪽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넘어온 케이스라 지금은 영업은 한 35년 정도 했죠. 35년이요? 네, 세일즈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이제 세일즈 하시면서 뭐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성과를 좀 이루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자동차를 팔면서 그리고 BMW 때도 잘 팔았는데 제가 BMW에도 있다 벤츠에 이제 옮긴 건데요. BMW 때도 잘했지만 벤츠 오면서 21년, 22년 해에 그래도 차를 제일 많이 팔았던 해 같고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몇 대 팔았냐 이제 뭐 173대 출고를 하고 저희가 차가 없을 때는 계약이라는 걸 받았었어요. 그러면 뭐 100만 원 넣고 순번 받는 개념으로 받는데 그걸 받아야 번호판 달고 출고까지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출고는 173대, 계약은 350대에서 430대까지 했었어요. 1년에요? 거의 1년에.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대 이상 꼴은 팔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많이 판매하신 건가요? 네. 그러네. 일반인. 평균 저희 전시장이 그래도 세계 1등 한다는 쇼룸이거든요. 탑10은 유지하고 있고요. 절대 판매 대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고 뭐 근래 또 전기차 이슈도 있고 벤츠가 요즘 좀 어렵습니다. 그럼 한 연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평균적으로 얼마나 저희가 평균적으로 뭐 4천만 원대부터 3억 이상까지 차량 가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한 100가지 이상 모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그냥 8천에서 1억을 보거든요. 그러면 보통 그냥 어바웃으로 잡아도 180억에서 230억 사이인 거죠. 매출액으로는 뭐 웬만한 중소기업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연봉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지금 받고 계신 거예요? 그때 연봉 10억 정도 내외 찍고 있었죠. 지금도 뭐 비슷하시? 와. 근데 이제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세 전이라서 저희가 세금을 많이 냅니다. 고소득자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반 이상은 세금으로 내고 자동차를 사는 데 있어서 손님들이 뭐 열쇠고리 하나도 다 회사에서 주는 줄 아는데 뭐 하다못해 골프백, 열쇠고리, 차에 등등등 작업을 하고 나가는 걸 제가 다 진행을 하는 거라 실제 가져가는 수익은 또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많이 버는 사람이죠. 저는 좀 워낙 유년 시절 어렵게 살아서요. 이렇게 해야 성과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 이런 걸 좀 꼬마 때부터 체득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천직인 잘하는 일을 세일즈를 접하게 된 거고 세일즈를 접하게 됐는데 다행히 잘하고 다행히 적성에도 맞고 돈까지 버니까 너무너무 아주 행복한 케이스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렵게 살다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뭔가 내가 돈을 벌 수 있네 라는 걸 좀 꼬마 때 깨달았던 것 같고요. 일반 월급쟁이만 하다가는 그냥 그전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24살부터 세일즈를 시작하면서 어떤 눈을 뜬 것 같아요. 어떤 성공? 뭐 성공이란 표현은 좀 돈이 꼭 성공은 아니니까 어떤 부가적인 걸 좀 이끌어 가면서 눈을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영업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세진 컴퓨터랜드라고 PC 영업을 좀 했었어요.
그 아마 이제 우리 PD님 세대들은 모르는 세지검 트렌드라고 이렇게 진돗개 나오는 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CF도 세대예요? 본 거 같아요. 그 세대예요. 예. 거기에 제가 첫 입사를 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전시장으로 그때 당시 분당 야탑에 첫 근무를 시작을 했고 거기서 근무하다가 한 2년 하니까 본사에서 얘 일 잘하네 이러고 본사로 제가 발령을 받고 당시에 성남에서 강서구 영창동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본사 PC 특판 영업 본부에 본사에 있었었어요. 선배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늘 혼자 하고 저는 그분의 서포트인 영업 관리 업무를 봤었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만두시게 된 거지. 갑자기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그러면서 야 이거 대체 할 사람이 없다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그때 당시 저희 본부장님이 어쨌든 견적 내고 제안서 만들고 이런 건 제가 다 했었으니까 야 너 한번 가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영창동에서 그때 그 클라이언트 사무실이 양재동 쪽이었거든요. 정말 설레었어. 지금도 저는 그 순간 잊을 수가 없어. 가슴 무슨 제가요? 근데 가슴 두근두근 뛰고 막 그때 지하철을 타고 그러고 산 넘고 물 건너 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오는데 가는 내 지하철에서 내가 너무 설레이는 거야. 와 이렇게 되게 좋은 일인가? 이렇게 즐겁나? 내가 맨날 전화통화로만 했던 그 담당자분하고 대면을 해서 만나는 것 자체가 네. 무슨 소개팅하는 느낌이었어요. 소개팅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만나고 뭐 하는데 그때 이제 당시 그 업체에서 PC 입찰을 앞두고 있었고요. 아마 800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아마 확실히 600대인지 800대인지 그 정도 대수였는데 그걸 너무 낙찰받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담당자분께서 너무 저한테 우호적이셨고 제가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저 이거 입찰 너무 제가 따내고 싶다고 제 의지를 표명을 했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럼 밥 한번 먹어요 이렇게 돼서 당시 저 입장에서 첫 접대죠. 첫 접대. 그래서 사당 쪽에 고깃집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당시 이제 회사에서 법카를 주면서 너 혼자 갈 수 있겠니? 이제 남자 클라이언트고 저 여자 막 24살짜리 3살짜리 어린애니까. 근데 왠지 그 웃분들을 모시고 가면 뭔가 진솔한 대화가 안 나올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호기 좋게 저 혼자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카드만 받아서 혼자 갔어요. 와. 그리고 그날 당연히 그 고객님도 혼자 오셨고 예. 편하게 이제 많은 얘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소주도 한잔하고 뭐 했죠. 오. 그 자리에서 제가 대놓고 저 이거 낙찰받고 싶다고 도움을 달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와. 그래서 뭐 얼마 이렇게 해서 저한테 팁을 좀 주셨고 예. 그렇게 해서 제가 그 800대 정도 600대 정도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정도 그 PC를 첫 수주를 한 거죠. 몇 억짜리 PC를 수주를 해온 거가 너무 신기한 거고 그리고 당시 선배가 되게 잘했던 선배인데 이분한테 의지하는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가도 뭔가 돌아가는 게 너무 좋으셨던 것 같아. 회사 입장에서. 얘 되게 별로 많이 주지도 않는 애인데 얘가 이렇게 해오네? 그래서 그때부터 뭐 국방부며 조달청이며 제가 그냥 다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서포트 직원이 아니라 제가 담당자로. 저희는 그때 뭐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그래서 당시 컴퓨터 업계에 당시에 삼보 컴퓨터, 삼성, 대우, 세진 이렇게 이제 많이 다녔는데 예. 다 여직원을 뽑으려고 막 그랬어. 그때부터 제가 난 이게 맞는 사람이구나 제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한 게 그 PC 낙찰받은 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 이직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열심히 알아보는데 세일즈는 찾아보니 정말 취직이 쉽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원하는 데 저는 제가 회사를 3년 이런 식으로 한 3-4군데를 옮겼거든요. 예. 근데 그때마다 제가 원하는 회사에 원하는 포지션에 원하는 연봉으로 다 들어갔었어요. 그 회사들을 다니다가 거기도 마찬가지로 월급쟁이니까 혼자 회사 매출의 90%를 다 하는데 연봉은 매년 협상으로 정해진 연봉을 받는 거에 제가 회의를 좀 느꼈었어요. 그때 당시 4,800 연봉 받을 때인데 더 이상은 월급쟁이 안 되겠다 이러고 하는 만큼 버는 걸 전업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전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야겠다라고 연구했던 업종이 보험하고 수입차 딜러. 그런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 뭐 주변에 알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야 너 보험 해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예. 진입장벽도 낮아서 솔직히 편하게 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래? 보험이 소득이 그렇게 많이 해? 그리고 한 2달 공부해서 보험 무슨 자격증도 땄고 영업을 하려고 뭔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도 제가 사람들 만나고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예. 주변 지인들이 제가 보험을 한다 하니까 저를 기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보험 가입하라고 한 적도 없는데 왜 기피하지? 그게 싫더라고. 그래서 보험은 아니다라고 제가 접었고 그 다음에 시작한 게 이제 수입차 딜러를 찾아서 해야겠다. 그래서 BMW하고 벤츠하고 예. 엄청 어플라이하고 다녔죠. 다 안 됐어요, 당연히. 안 되셨어요? 네, IT 쪽에서 어딜 원하면 늘 취직을 했었는데 예. 야, 여기는 이렇게 힘들구나를 정말 몸소 알았죠.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 경력자만 뽑아요, 경력자만. 네, 기본급도 없었을 때요, 그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친구가 들어와서 먹고 살 수 있지를 않아, 신입들이 와서. 처음부터 차를 잘 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력자만 뽑더라고요. 6개월을 BMW 처음에 들어갔을 때 전 목동에 있었을 때거든요. 지금처럼 전 시장의 위치가 왜 로망이 있고 저길 꼭 가야 되는지는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니까 무조건 BMW면 다 BMW구나 생각을 했던 거야. 이런 어떤 노직도 전혀 모르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목동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는 하루에 손님이 안 오고 2박 3일에 한 팀 올까 말까 할 때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전시장에 손님들이 내 발로 차를 사러 들어오시는 거야. 그 손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내 손님이 돼서 차를 파는 게 주손님의 어떤 쌓이는 방법인데 손님이 없으니까 어떡해. 그러면 말 그대로 신입사원이니까 내 손님도 없고 차를 팔 데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완전 흑수저, 먹물수저라 제 주변들한테 비싼 BMW를 팔 수도 없었을 때였어요. 성남에서 목동까지 매일 출퇴근하면서 6개월을 맨날 집에 가면서 울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힘드셔서요? 우선 월급은 당연히 없고 이거 잘하다가 그래도 나름 그 전 직장 IT 쪽에서 잘하다고 막 잘한다 하고 나름 연봉도 셀 때인데 호기 좋게 옮겨갖고는 월급도 하나도 못 가져가고 돈도 못 벌고 생각했던 시장은 또 아닌 것 같고 와서 보니 난 손님도 하나도 없는데 차를 어디다 팔아야 될지 막막하고 예. 그랬을 때였어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시흥 철제상가, 구로상가 그때 목동이었으니까 거기 인근 지금으로 치면 지식산업센터 그런 디지털 단지를 지하주차장서부터 지하 4층부터 이렇게 도는 거야. 흔히 말하는 이렇게 A4로 만든 전단지지만 지금 흔히 말하는 그때 찌라시라고 하고 전단지라고 하죠. 그걸 다 만들고 봉투에 다 정성스럽게 담고 명함 다 담고 네. 이만큼씩 들고 차에다 다 꽂고 다니는 거야. 목동 같은 경우 아파트 투봉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파트에 우편물 넣는 거. 그럼 막 그 팀장 당시에 팀장이 막 전화와 오전 아침부터 맨날 나오니까 우리는 내가 막 이러면 팀장이 전화 너 어딘데 캑캑대 그럼 내가 투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보고 진짜 야이씨 막 욕을 하면서 수입차 딜러 급 떨어뜨릴래? 너 자꾸 그렇게 영업하고 다닐래? 막 엄청 뭐라 그랬었어. 근데 나는 이직은 했지. 그때가 31살, 32이니까 적은 나이도 아니지. 네. 잘 나가는 회사 때려치고 와서 호기 좋게 왔는데 그냥 손가락만 빨다가 실패하고 다시 전업할 수는 없잖아요. 돌아갈 수는 없잖아. 나한테는 돌아가는 건 없어. 물론 그 전에 회사에서 야 다시 와라. 왜 그렇게 힘들게 다니냐 이런 어떤 회의는 있었죠. 6개월 동안 내가 울면서 다녔다 그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규 소구 영업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손님이 하나하나 쌓이고 문의가 오고 그래서 첫 해에 제가 22대인가 보통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뭐 7, 8대 이렇게 팔지 1년에. 근데 제가 22대인가를 팔아서 처음에 한 6개월 고전하고 그 다음에 잘 팔고 해서 그 해에 정산을 해보니 4,800 받던 애가 6,800인가 해서 한 2,000을 더 벌었을 거야. 차 뛰고 포 뛰고 다 빼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제가 깨달은 거예요. 첫 해 2010년도에 이직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영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자동차 쪽에서 그 어렵던 시기를 좀 이렇게 쭉 넘긴 거였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렵게 했어요. 다들 처음부터 잘 팔았어요? 아니요. 처음에 너무너무 신규 고객 창출하는 것도 너무 애먹었고 선배들한테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아름아름 하는 것도 정말 욕 많이 먹으면서 했어요. 이제 어렸을 때 얼마나 좀 힘드셨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엄마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셔서 평생 아빠는 이렇게
일을 하셔서 돈을 벌어서 가장의 역할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그런 책임감이 있으셨던 분이 아니셨어요. 워낙 부유한 집에서 유복하게 자라셔서 부모님 잘 만나 잘 사시고 아내분들 잘 만나서 잘 사시고 여느 그 연세에 그냥 완전 다이아몬드 수저 아버지였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부모님 돌아가시고 망하고 엄마가 죽으니 이걸 생활을 감당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예. 갑자기 우리 아빠는 그냥 뭐 할아버지의 아들인 거지. 아버지는 이렇게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분이라 아빠가 야밤도주를 해서 정말 쓰러져가는 쓰레뜨집에 언니 저 여동생 이렇게 셋이 살았었던 시작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였어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중학교 때 2학년까지 계속 봉제공장으로 그때 당시엔 등록금이 있을 때니까 월급을 받아서 등록금을 내면서 학교 생활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야간 산업체를 가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주경야독 생활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너무 철이 좀 들었고 예. 부모님한테 뭔가 돈을 받아서 교재를 산다거나 소풍을 간다거나 이런 거는 이미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가 벌어서 그냥 다 그렇게 했었던 유년 시절이었고 태어나서 30살까지 쭉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서 이제 성남 생활을 30년 거의 28년까지 살다가 예. 이제 뭐 학교 대학원 가고 이러면서 제가 이직을 하면서 서울로 그 오피스텔 전세를 얻으면서 이제 좀 실질적인 독립을 좀 한 거고 그때까지만도 계속 돈을 벌어서 집에다 생활비를 갖다 대고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되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이었고 지금의 이제 어떤 저의 모습과 예. 어떤 어휘와 이런 거 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고 노력한 어떤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랬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손님들도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의 그냥 제 모습에 그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냐라고는 아무도 다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게 잘 힘들게 컸었어요. 세일즈로 요새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생각하세요? 세일즈를 하냐인데요. 당연히 월급쟁이보다는 세일즈라는 그게 이제 뭐 말이 좋아 세일즈 그러니까 어떤 마케팅, 컨설팅, 뭐 어드바이스 뭐 등등의 업종마다 다 쓰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통틀어서 세일즈라고 말을 하는 거고 뭔가 일을 해서 성과를 한 만큼 받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판매 세일즈든 우리가 정말 물건을 파는 세일즈든 의사, 변호사, 세무사들도 다 비판매 세일즈예요. 아시겠지만 그럼 근데 그분들이 하는 만큼 돈을 더 벌잖아. 같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그걸 하라는 의미고요. 그게 말씀드린 대로 전문 직군이 됐던 뭐 저처럼 정말 자동차 세일즈를 하든 그건 정해진 월급을 받는 직군보다는 훨씬 부의 차선으로 가기에는 빠른 길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게 이제 아이템은 본인들이 잘하는 걸 아는 걸 잘 선택을 해야겠죠. 이게 이제 제 매달 스케줄이고요. 지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손님이 약 6,000명이 넘어가는데 문자를 보낸 손님은 약 8,000명 되고 네. 근데 그걸 다 기억을 못 하잖아요, 일일이. 예. 그러니 이렇게 고객 관리 툴을 이용해서 해요. 이게 이제 내년 25년 3월이에요. 25년 3월에도 전 할 일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를 있게 한 어떤 이렇게 좀 뭔가 세일즈하고 고객 관리하는 걸 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면서 뭔가 자신감도 더 생기고 난 내일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뭐 모레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내년에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제가 스스로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네. 정말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쟤는 이렇게 잘하지, 쟤는 저렇게 했으니까 벤츠파니까 잘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저런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된 거지? 어떻게 저렇게 성공한 거지? 라는 정말 책에 나오는 내용이야. 긍정적으로 정말 그렇게 상투적인 말 아니래도 진심으로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잘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영상들을 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구체적이면 제가 뭐 어떻게 세일즈를 하고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고 세일즈를 생각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든 좀 되게 긍정적이고 낙천적으로 보라. 그런 걸 정말 내 걸로 만들어서 정말 실천해보면 저처럼 이렇게 살아온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성공이라는 표현도 조금 너무 상투적이긴 한데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제일 맞는 말 같아요. 저는. 그래서 뭐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을 하면 되게 잘 되더라.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되지 않아요. 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저는 죽을 때까지 아마 일을 할 것 같고요. 몸과 마음이 허락하는 한. 그러니까 그건 많은 걸 의미해요. 제 마음이 이렇게 결정적인 게 식지 않길 바라고, 그리고 몸도 진짜 건강하고, 이렇게 좀 아픈 데 없이 쭉 안정적으로 사람을 상대하면서 이런 장을 만들면서 뭔가 세일즈를 하는 거 제 목표예요. 건강하게 늙어가고 싶습니다.